네, 평론가님 이번에는 네.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감찰 무마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 중인데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이. 근데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불쾌하죠. 네.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영장이 그 고인이 되신 그 수사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이미 발부가 됐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바로 압수수색을 못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뭐 그 고인의 사망 그것 때문에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다는 뜻인데 그러면 고민정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한 바로 다음 날 갔다는 거는 그건 무엇일까? 왜 그거는 고려하지 않았을까? 불쾌하겠죠. 두 번째는 또 장관급 이상의 그 기관장이 있는 기관을 압수수색할 때는요. 이게 장소나 특정 장소나 내용 이런 건 말해주지 않지만 들어간다. 이거 정도는 사전에 어떤 형태로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국 우리 전 장관 때도 보지만 자택을 들어갈 때도 기다렸다 들어갔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께서 직무를 보시고 있는 상황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청와대가 볼 때는 당연히 기분이 나쁜 거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런 게 있어요. 사법의 영역에서는 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국민의 주권이 행사되는 입법이나 정치의 영역으로 오면은 그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 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사법의 영역 우리가 비토 플레이어라고 하는데 비토 플레이가 사회를 이끌어가면요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만들어가는 쪽에서 세상을 끌고 가야지 세상을 막는 쪽에서 끌고 가면은 그건 굉장히 혼란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도 이거는 과도해 보이는 측면도 당연히 있었다. 앞으로는 원칙대로 하되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청와대와 이 검찰의 갈등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검경 갈등도 상당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를 쟁탈전이라고까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글쎄요, 뭐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해석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검찰이 이제 확보하고 있는 그 숨진 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경찰이 2번이나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선은 사실은 이 사건이 고인이 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냐 아니면 또 다른 타인에 의한 동기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건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명료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으로. 그렇다면 경찰이 저 휴대전화를 꼭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번사 사건을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어서 이 사인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사건이라면 경찰이 그 휴대폰을 확인을 해서 필요한 경우 정리를 해서 검찰과 협조를 해갖고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미 그 건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고 나머지는 과연 고인이 그럼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유재수 부시장 건과 관련해서 혹은 민정수석실 내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또 다른 덩어리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찰이 굳이 저 휴대폰을 가져야겠다고 자꾸 검찰이 신청을 하는 거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쩌면 이례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경찰이 괜히 국민들한테 무언가 정치적인 사인을 주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이해 납득하기 어려운 쇼잉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영장 신청했을 때 이게 또 기각될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2번 찍혔으니까 또 다른 목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 뭐 정치권에서 자꾸 검찰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여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독자적으로 검찰의 생존을 위해서 이 사건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유재수, 김기현 이런 사건을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다음에 검찰의 생존을 위해서 검찰이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경찰과 혹은 경찰의 뒤에 있는 어딘가의 정치권에서 자꾸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목적성이 있어서 저런 행동들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비슷한 결이어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혼돈스러우실 것 같은데 수사 무마 의혹이 있고 또 이번에 하명 수사 의혹이 또 있는 겁니다. 이제 유재수 전 부시장의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저희 위원님 이 보면은 청경득 전 이제 청와대 선임 행정관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 행정관의 입김으로 감찰이 중단이 됐다. 좀 저도 상식적으로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 청경득 선임 행정관은 이제 변호사 출신이고 2012년, 2017년 그 대선 당시에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 회계를 담당했으니까 굉장히 핵심 인물이고 특히 이제 2017년에는 이른바 문재인 펀드라고 하죠. 선거 그 운동 자금을 모금하는 그걸 직접 운영을 했다고 하니까 이쪽 그 문재인 그 캠프의 핵심 인사였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인걸 그 반부패 비서관실의 그 특감반장하고 그 청경득 그 행정관은 이제 그 둘 다 변호사지만 이제 그 사법연수원 한 기 차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 좀 아는 사이였고 식사하자고 그래서 이제 이인걸 특감반장을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유명해진 피하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감찰 중단을 그 요청한 걸로 돼 있죠. 물론 유재수 그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청경득 그 행정관이 또 그 유재수 비서관한테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청탁도 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좀 그 비리를 무마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청경득 선임 행정관은 이른바 그 유재수 감찰 무마의 윗선으로 보기는 어렵죠. 굳이 따지자면 아랫선이 되겠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윗선을 따져야 되는데 청와대 내부라면은 그 조국 그 민정수석, 그 당시 민정수석의 윗선은 그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 두 분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 검찰이 조사해야 될 것 같고 청와대 밖에도 뭔가 그 압력을 넣은 또는 청탁을 넣은 윗선 내지는 옆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 인사들이 있을 수 있겠고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당시에 청경득 그 선임 행정관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으로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그 윤건영 국정상황실장하고 텔레그램에서 인사를 얘기한 그 흔적을 검찰이 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두 분에 대한 수사도 지금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가장 감찰 무마의 핵심 인물이면서 그 책임을 갖고 결자를 했던 그 조국 전 민정수석 여기에 대한 수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그런데 평론가님, 이 네.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데 백원우 전 비서관 또 박형철 비서관 이 두 사람의 좀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신들의 그 입장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형철 비서관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출신입니다. 검사. 네. 그리고 이제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는 정치권 출신이고 재선 의원 출신. 재선 의원 네. 출신이고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비서관이죠. 오히려 수석보다도 무게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비서관이고. 그러나 조국 교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시중말로 일종의 그 여권을 지원하는 일종의 셀럽? 그러니까 이거를 앰플리파이, 그러니까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역할을 한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드러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검찰도 좀 조사들을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저기 네. 대변인님 보면은 지금 나오는 게 백원우 비서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수사 그 무마 의혹에서도 거론이 되고 또 하명 수사 의혹에서도 이제 백원우 비서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재선 의원이 비서관을 맡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까? 지금 보면 이 백원우 비서관이 사실상 이 정권의 뭐 실세 아니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선 의원이 비서관을 한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이고 그 전 정권에선 일부 초선을 했던 분들이 비서관으로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재선 의원이 이제 비서관으로 가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정권이 시작됐을 때부터 과연 민정수석실의 핵심이 누구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최근에 일부 신문에 보면은 그럼 조국 수석은 깃털이고 몸통은 백원우 아니었냐 이런 칼럼이 나올 정도인 상황인 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의혹들이 만약에 모든 것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실까지 다 드러나지 않더라도 백원호 비서관이 했던 일들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백원호 수석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등장하는 백원호 비서관의 진술 얘기, 그 다음에 박혁철 반부패 비서관의 얘기, 그 다음에 뭐 조국 수석이 언제 조사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조국 수석의 진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정권이 구성되어 있는 공고함이 얼마나 유지가 될지, 혹은 이 건을 기화로 해서 각계斗争으로 길로 가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갈지, 이런 것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이 강력한 검찰 개혁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추미애 전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건데요. 추미애 전 대표의 기자회견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의 호흡을 어떻게 맞춰 나가십니까?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혹시 대통령님 따로 메시지 같은 게 보내오신 게 있나요? 대통령님 메시지는 따로 없더라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길이 매우 험난하다고 여러분들도 알고 국민들도 알고 계십니다. 예, 위원님, 이 추미애 후보자가 대통령 메시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과 좀 강대강 대치를 좀 보일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추미애 지금 지명자죠, 아직은? 네. 하신 말씀대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되겠죠. 네. 정치인이니까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는 잘 관리해왔다고 일단은 믿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어떤 부분이 나올지는 지금 예측하기는 쉽지 않죠. 다만 대표 시절에 했던 몇 가지 발언들, 예를 들면 사드 관련해서 어떤 전자파에 대해서 조금 더 과도하게 얘기했다는 부분, 또는 토지 국유화라는 어떤 정책을 지지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야당 쪽에서는 내년 4월, 5개월 뒤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에 여당 출신, 또 대표 출신을 법무부의 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들이 있을 텐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은 문제가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1987년 현행 헌법 체제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 아닌 분이 임명된 경우가 전부 5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 한 분 한 분 짚어보기엔 지금 시간이 어려울 것 같고, 5분이 다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쳤느냐? 그렇게 말하기에는 아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은 검사 출신이고, 검사들로부터 어떤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 왔을 때 가장 임무가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추미애 지명자가 첫 일성이 이제 검찰 개혁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추 지명자가 얘기하는 검찰 개혁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검찰 개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권력과의 거리, 말하자면 검찰의 독립이라는 측면이라고 보면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걸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서 인사권이나 감찰권을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막으려 한다. 이거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악이 되겠죠. 지금 이제 제도적인 문제, 공수처 문제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이건 이제 이미 국회에 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협상을 하면 되고, 그동안에 법무부가 밝혀왔던 문제들, 피의사실 공표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수사 관행에 대한 개선 문제들, 이 부분은 추미애 만약에 법무장관에 임명이 되면 와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피의사실 공표도 이미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어떤 지침만 가지고 법과 판례를 위반하면서 시행되고 있는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당 중진이고 여러 가지 정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꼭 청와대가 원하는 어떤 역할, 이 부분만 한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 대표 본인 스스로 자기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잘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상희 평론가님께도 여쭤볼게요. 이 추미애 지명자, 검찰 개혁 적임자를 보시는지,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저는 좀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위원님이 뒷부분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는 좀 약간 방점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그 지금 지명자를 지명하신 이유가 저는요 오히려 그 버퍼존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버퍼존을 만드는 예, 거. 오히려 이렇게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상황을 좀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끌고 가겠다 이런 걸로 저는 읽히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별명이 막 추다르크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해관계자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 갈등의 그 시작전부터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정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본인이 수석 일대에 이야기했던 개혁 방안과 장관 일대에 그 이야기한 개혁 방안이 충돌하는 지점까지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의 일관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까지 국민들한테 좀 샀단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추미애 그 지명자, 내정자 같은 경우는 어떠냐? 5선의 그 정치 그 중량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법조인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조에 대해서 오히려 그 애정과 이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오히려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개혁은 그거와 무관한 사람이 오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 보면 제가 볼 때는 개혁의 방식이 불도저 방식이라든가 강대강 방식보다는 5선 중진의 역량을 이용한 약간 그래도 좀 약간 속도를 조금 조정해 가면서 가는 합리적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이 감찰 무마 의혹과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자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